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병원은 뭐 치료를 안 해야 되고 이런 좀 기준들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의사들마다, 원장님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의원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치과 관련 치료 중에 아주 정말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치 치료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살면서 치과를 여태껏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뭐 덜어는 계시겠지만, 치과를 거의 대부분은 뭐 치료가 아니더라도 검진을 받기 위해서라도,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도 정기 신체 검사할 때 치과 검진을 꼭 받게 돼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꼭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과를 정기 검진이나 어떤 검진하러 갈 때 제일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치주염, 뭐 잇몸염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충치 문제 때문에 치과를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충치라고 하면 대부분 잘 아시듯이 치아를 보면 어느 부위가 검게 변하죠. 근데 꼭 검게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이제 검은색으로 까맣게 보이는 것을 충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충치이지만 그렇게 검게 되기 전에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초기 때는 흰색으로, 치아가 꼭 얼룩진 듯이 아주 초기 때는 흰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에 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충치라고 부릅니다. 충치가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되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치 치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크지 않은 충치는 보통 환자분들이 때운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때운다는 표현. 충치를 제거를 하고 그날 바로 제거한 부위에 치과 재료를 채워 넣어서 마무리를 해드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 보통은 때운다 하시죠. 그래서 이 치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은 충치이기 때문에 마취 필요 없이 바로 그날 충치를 제거한 후에, 이제 이 때우는 재료는 뭐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많이 쓰이는 이제 치아색 나는 재료라고 하면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고, 치아색 비슷하게 나지만은 치아색보다는 조금 진한 상아색 비슷한 색이 나는 지아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충치 치료에 많이 쓰여왔던 아말감이란 재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아말감이란 재료랑 GI란 재료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 항목이 돼서 환자분들의 개인 부담금이 얼마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말감이란 재료는 사실은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감이란 재료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 아말감을 약간 이렇게 찰흙 반죽처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수은이 들어갑니다. 아말감을 쓸 때 안에 들어가는 수은의 양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이미 판명은 났지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내 몸 안에 수은이 들어간 재료가 있다는 걸 어느 시점부터는, 예전에는 사실은 치과 재료가 많이 한정적이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말감이란 재료를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가져가면서 아말감이란 재료를 크게 환자분들 스스로가 선호를 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이제 GI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는 아말감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레진이랑 재료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치아색 나지만 사실은 치아 색깔이 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GI란 재료는 진한 상아색이고, 레진이란 재료는 색깔도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치아 색깔 비슷하게 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재료는 강도의 차이도 있고 많이 해서 사실은 충치 치료에 GI 재료를 쓰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흔히들 많이 아는 기본적인 충치 치료, 1단계 충치 치료할 때 쓰는 레진이란 재료가 있는데, 그 레진이란 재료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됐었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병원 특성상 제가 소화진료는 많이 하질 않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정확히는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편 촬영할 때 제가 그 소아 어린아이들 경우 어떤 기준에 한해서 레진 충치 치료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아 구조를 보면 제일 위층이 범낭질, 그 아래층이 상아질이라는 층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아질 밑에 이제 신경이 위치하게 되는데, 범낭질 쪽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상아질을 살짝 침투하는 정도로 예상되는 충치일 때, 그리고 충치의 크기가 작지 않을 때 그날 바로 떼어서 마무리하는 치료로 1단계라고 볼 수 있고, 2단계 치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하기를 부분적으로 씌워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치가 범낭질보다 더 깊이 상아질까지 파고드는 게 명확하게 보일 때, 그리고 이 인레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위치에 따라 또 중요합니다. 치아와 치아가 사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위에 충치가 생겨 있으면 충치 양이 좀 적더라도 인레이라고 하는 2단계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레이라는 치료는 부분적으로 씌운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인레이 치료의 치료 과정을 보면 진단을 받고 그날 충치 제거를 하고, 충치 제거를 하면서 와동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치아를 살짝 다듬어서 인레이라는 보철물이 제대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다듬고 나서 본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을 뜨고 나서 본을 가지고 기공소라는 데서 인레이라고 하는 보철물을 제작을 해와야 환자분의 치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을 해 주셔야지 마무리되는 치료, 요게 2단계 치료. 인레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온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인레이, 온레이. 이거는 뭐냐, 인레이보다 조금 충치 범위가 넓은 경우에, 넓어서 치아에 보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꼭 뿔 모양처럼 뾰족뾰족한데, 그거를 치아의 교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요 임플란트 치아 모양이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요런 산 모양의 치아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아 교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치아 교두 부분까지도 충치가 번져서 요 치아 교두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고 감싸줘야, 회복돼야 될 때, 요럴 때 보통 인레이가 아닌 온레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씌우는 큰 개념은 똑같으나 인레이냐 온레이를 해야 되냐 나눠지는 경우는 이렇게 치아 충치의 크기 범위, 그리고 충치가 어느 부분까지 확장돼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치료는 이 충치가 상아질을 넘어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보통 2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충치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가시는 거죠. 충치가 번져서 신경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거는 충치균이 안에서 치아를 썩게 만들면, 삭게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생깁니다. 약간 이게, 이 독소가 가스 같은 개념이라서 이 가스가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치통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제 제일 치과에서 받기 싫어하는 치료 중 하나인 신경치료. 이거는 이미 신경까지 뭔가 안 좋은 영향이 퍼졌다는 증거가,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치에서는 신경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제거한 자리에 그 신경이 들어있던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치과용 재료를 채워놓고 마무리가 치아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치를 깨끗이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인 처리를 하고 치아를 다듬어서 이런 치아 모양의 크라운, 이건 이제 씌운다는 표현을 하시죠.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단계 치료는 충치로 인해서 신경치료까지 필요한 단계,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는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치료에 인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온레이. 하지만 온레이로도 커버가 안 될 만큼 충치가 신경까지 들어갔지는 않았지만 깊진 않지만 이 치아 주변의 온갖 곳곳에 충치가 많아 버렸을 때는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마무리를 이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크라운 씌우는 재료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임플란트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재료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치아에도 똑같습니다. 금, 지르코니아, PFM이라고 하는 재료, 이런 재료 중에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들 보면 지르코니아 재질을 많이 쓴다,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치아색도 나고 단단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또 그 질문을 많이 하셔요. 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병원은 뭐 치료를 안 해야 되고 이런 좀 기준들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의사들마다, 원장님들마다 당연히 어떤 치료에 대한 진단 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성인에 한해서는 아주 초기 충치, 진짜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충치가 보일 때는 환자분이 성인이냐 나이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의 구강 관리, 그러니까 청소 관리 상태를 좀 같이 체크를 합니다. 조그만한 충치지만 환자분이 원래 스타일상 충치가 워낙에 잘 생기는 편이고 평소에 치아 구강 청소 관리도 잘 안 되는 편인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충치도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쪽으로 좀 권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구강 청소 상태도 깨끗하고 평소에 뭐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본 경험도 없고 충치에 약하다는 제 판단이 없으면 환자분한테 그런 조그마한 충치 정도는 또 이렇게 정기 체크를 해가면서 조금씩 보시죠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치아의 충치 단계별 치료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겨워하셔도 제가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항상 치아 관리. 그리고 혹시나 충치가 생겼더라도 제일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더 좋겠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과, 특히 신경치료 를 피하려면 한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2, 3회 정도씩은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그때 발견되는 초기 충치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충치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러면은 소아의 충치 치료 중에 이제 레진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는데 정확한 나이 기준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혹시 뭐 치아의 개수가 제한이 돼 있는지 이런 유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편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